네, 이번 주에 다양한 국내 이벤트들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옵션 만기일, 그리고 금요일에는 한국은행의 금통일을 앞두고 있는데요. 변동성은 커지지 않을지, 또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많이들 궁금하시죠? 저희가 MTN 자문단에게 긴급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새해 첫 금통입니다. 기준금리에 대한 전망, 동결 의견 주신 분 있습니다. 대우증권의 홍성국 전무입니다. 국내 경기가 개선이 부진세에 들어섰고, 또 미국의 재정절벽 합의와 유로존 금융불안 완화에 따라서 글로벌 경기가 바닥 심리 강화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기준금리 동결 의견 몇 분의 의견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한국밸류자산운용의 이태원 부사장입니다.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있고 경기 지표도 개선세에 들어서면서 새 정부 구성 이후에 인하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또한 LIG투자증권 안승센터장 역시도 4분기에 인상할 것으로 예상을 주셨네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 주신 분도 계십니다. 자람투자자문의 이창훈 대표는 기준금리 인하할 것으로 의견 줬는데요. 저성장의 고착화가 우려되고 있고 또 물가와 원화 절상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IBK투자증권 임진균 센터장 역시도 같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의견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기준금리 인하할 것으로 하나대투증권의 김지환 센터장이 의견 주셨습니다. 환율 방어의 목적이 있고요. 또한 새 정부 성장 지원하는 측면도 있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증시 변동성 어떻게 될지 예상을 했는데요. LIG투자증권의 안수홍 센터장은 변동성은 중립적이실 것이고요. 또한 일시적인 가격 조정 후에 반등이 나올 것이므로 옵션 만기 하락 변동의 확대 가능성 역시도 열어뒀습니다. IBK투자증권 임진균 센터장 역시도 매도 우위 조정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지속 누적된 매수 차익 거래 잔고를 감안해야 된다고 말씀 덧붙였습니다. 계속해서 의견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 김지환 센터장입니다.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7일날 발생했었던 선물 주문 실수 발생으로 인해서 베이시스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대우증권 홍성국 전무는 프로그램 매도 우위를 역시나 전망했습니다. 베이시스가 하락을 전환한다면 좀 더 매도 쪽 방향을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 주셨네요. 마지막 의견까지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창훈 대표입니다. 매도 우위 흐름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배당 후에 청산 욕구가 좀 커지고 있고요. 원화 강세로 인해서 외국인의 차익 실현 역시도 강화되고 있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주문 실수로 인한 큰 위기는 넘겼지만 여전히 프로그램 매물에 대한 부담 큽니다. 중소형주들에 좀 더 접근하자는 의견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중소형주와 코스닥 이런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또 투자 유망할까요? 백장의 미녀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바로 의견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보란 대리는 CES 2013 관련 테마주에 주목하자는 말씀 주셨습니다. 스마트 TV가 화두이기 때문에 미래컴퍼니와 TLI, 아나페스와 파인 DNC 등을 제시했고요. 다음으로 메리츠증권 영동대점 김소원 대리, 플랜티넷을 꼽았습니다. US 사이트 차단 서비스 수요가 확대되면서 정책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감 표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투자증권 당배 WMC점 김정선 주임입니다. 종근당을 제시했습니다. 차별화된 성장성으로 수익성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HMC투자증권 목동지점 임수연 대리입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을 선정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기관 매수세가 확대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분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증권 삼성역 지점 박진희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좀 중소형주와 코스닥이 많이 또 잘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주에 이벤트들 앞두고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 제시해 주시나요? 네, 앞서서 좋은 종목 많이 말씀해 주셨고요.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전체적으로 코스닥 쪽에서는 일단 종목 장세가 펼쳐지면서 아몰레드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TV용, 디스플레이용 부품 장비 업체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서 바이오주들도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단 좀 많이 오른 상태라서 이 상태에서 지금 다시 들어가기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아나페스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나페스는 삼성향이긴 하지만 고화질 TV 관련해서 TV의 타밍 컨트롤러를 만드는 그런 회사가 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TV가 좀 많이 팔려야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업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나페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서 한 13,300원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직전 바로 고점 부근 언저리에 지금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여기 고점대 저항만 잘 물량 해소하고 다시 돌파해 준다라면은 충분히 1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단기적으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한 13,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조정을 받는다라면은 오히려 조금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바로 한번 주간 공략주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짧게 이유와 또 손절가까지도 말씀 함께 부탁드릴게요. 네, 주간 공략주는 제가 같은 방송에 다른 시간대에 종목도 추천 많이 드렸던 종목인데요. 한국콜마 홀딩스입니다. 지금 만기 주간이라서 전체적으로 내수용 업종들이 상당히 좀 센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국콜마 홀딩스도 시중 물량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다가 많이 줄었고요. 가장 저항대였었던 15,000원대도 좀 강하게 돌파하고 다시 안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콜마 홀딩스도 여기서 한 10% 정도를 목표가로 하는 수준으로 매수를 해보실 수 있겠고요. 손절가는 오늘의 저점권이 14,600원, 500원 이 정도 손절가로 설정하신다라면은 화장품 업종, 내수 업종들의 계속적인 실적에 대한 회복 기대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객장 여자 박진희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